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에서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함수를 이용해서 카메라 연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버튼 눌러서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보면 카메라가 저쪽 좌측 상단에서 여기 우측 하단까지 이동한 다음에 멈추는 이런 기능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뭘 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함수라는 거는 코드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거를 하나를 모아놓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함수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함수랑 개념이 비슷해요. 루아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수는 보통은 이렇게 앞에 펑션이라고 이게 함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먼저 앞에 적어 주시고 뒤에 함수 이름을 써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함수 이름 function name 이라고 적고 싶은 함수 이름 하나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함수에는 입력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입력 값을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입력값 이름도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물론 뭐 이제 입력값을 하나도 주기 싫다,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비워놔도 되고요. 여기서는 입력값을 하나만 받아볼게요. 그리고 함수의 끝을 나타낼 때는 if문 배울 때도 배웠었지만 end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함수로 뭘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함수로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입력값에다가 한 더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값을 돌려준다 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파라미터 1이라고 해서 입력값을 받았잖아요. 파라미터 1에다가 뭐 5를 더해 볼게요. 그리고 이 값을 이제 임시 변수에다가 이렇게 템포라는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제 되돌려 준다라고 할 때는 요 리턴문을 사용하거든요. 리턴 해가지고 우리가 되돌려 주고 싶은 값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임시 변수 템프에 있는 값을 되돌려 주라 라는 뜻이고 요렇게 만든 이제 요 기능 단위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함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괄호만 열었다 닫아 주시면 되고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이란 값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요 param1이라는 입력 변수에 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은 10이 param1에 들어가고 요 10에다가 5를 더한 값 15가 템프에 저장되고 15가 결과값으로 리턴문을 통해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되돌아온 값은 우리가 또 이제 어, 결과값을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고 결과값이 제대로 왔는지는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전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스크립트 하면서 자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15란 값이 되돌아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15란 값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값을 넣으셔도 돼요. 뭐 한 30 넣으시면 35가 나오겠죠. 자, 35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음, 카메라를 저쪽 좌측 요 맵에서 좌측 상단에서 시작해서 여기 우측 하단 원래 캐릭터가 스폰됐던 그 위치까지 이동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카메라가 시작할 좌표하고 카메라가 도착해야 될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카메라의 좌표를 알아내려면은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카메라 클래스의 포지션 속성의 값을 출력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포지션을 Y 해가지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현재 카메라의 값이 나오잖아요. 이 값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을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333, 256 이렇게 요 스크립트에서 요 앞에 빼기 두 개를 해주시면은 이건 주석이라는 건데 뭔가 코드상에 우리가 메모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기록해 두고 싶어서 그럴 때 바로 이 주석이란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석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주석은 그냥 무시하고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용으로 뭔가를 기록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시작 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두시고 카메라의 도착 위치도 한번 적어 볼까요? 카메라의 도착 위치는 요 오른쪽 하단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쭉 이동해서 카메라가 여기쯤으로 오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그러면 이 위치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X축이 1317 이고 Y축이 1843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시작 위치, 카메라의 도착 위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이제 이 값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이제 우리가 카메라 연출을 할 건데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맵에 도착했을 때 카메라 연출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만들게요. 그리고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 자동 시작되니까 여기 자동 시작으로 시작 조건 걸고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 이벤트 안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커맨드에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 3페이지로 가시면은 여기 스크립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 이벤트가 발동될 때 실행될 스크립트를 우리가 여기다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카메라를 시작 위치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맵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카메라 클래스의 포지션 속성을 캠 포지션이란 변수에 먼저 저장을 하고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아까 기록해 놨던 시작 위치로 설정을 할게요. X축이 333이었고 Y축이 256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작 위치로 카메라를 위치시켜야 되니까 카메라 클래스의 요 포지션 값에다가 이 캠 포지션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해요.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이제 카메라가 시작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카메라가 도착할 위치도 요게 캠 엔드 포지션이라는 데다가 한번 저장을 해 놓을게요. X에다가 우리가 X축 시작 1317 캠 엔드 포지션 Y에다가 1843 1843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은 카메라가 이제 시작 위치에 있는데 목적지 위치로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면은 그거는 순간 이동이잖아요. 카메라 연출이 아니고 이동 연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시작 위치에서 요 X축에다가 특정한 값을 지속적으로 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5를 더한다 라고 하면은 한 번에 5칸씩 이동을 해서
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5칸씩 이동을 시키는 게 되거든요.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려면 먼저 함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펑션이라고 적고 이제 사실상은 맵을 스크롤하는 기능이니까 함수 이름은 스크롤 맵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를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이 함수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카메라의 X좌표를 5만큼씩 이 함수가 한 번 실행될 때 5만큼씩 이동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5만큼씩 이동시켜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X축이랑 Y축이 다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동을 하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if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f문으로 지금 5만큼씩 더해줬는데 이 5만큼씩 더한 게 카메라의 목표 지점의 X값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미 도, 도착할 X좌표를 지나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치면 안 되니까 지나쳤을 경우에는 카메라의 도착 포지션을 X값을 우리가 강제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Y축 값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목적지 Y값을 넘어섰을 때, 요 위에서 5씩 더했는데 만약에 카메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Y 지점보다 값이 커졌으면은 Y 값을 도착 지점으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재 우리가 5만큼씩 더한 카메라의 위치 값을 카메라 클래스의 포지션 속성에 넣어서 실제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냐면은 이 카메라의 캠 포지션의 x, y 값이 요 캠 엔드 포지션의 x, y 값하고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f문으로 요것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의 x값이 목적지의 x값하고 같고 그리고 카메라의 y값이 목적지의 y값하고 같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if문이 만족됐을 때 우리는 카메라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아직 안 배웠었는데 end라는 건 뭐냐면 요 end의 좌측에 있는 비교문하고 우측에 있는 비교문이 둘 다 참일 때만 요 전체 if문이 참이 돼서 요 아래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목적지 x값과 현재 카메라의 x값이 같고 현재 카메라의 y 좌표값과 카메라의 목적지 y 좌표값이 같으면 우리는 카메라가 목적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크롤 맵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크롤 맵을 한번 호출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요 카메라는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는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요 아래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체크를 안 하시면은 서버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서버에서는 요 카메라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체크하고 확인 누르고 이제 적용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카메라가 좌측 상단 시작 위치까지는 왔는데 어, 움직이질 않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다시 요 스크립트 수정하는 대로 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카메라 한 번에 X축, Y축으로 5만큼씩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5가 아니고 어 되게 이 스크롤 맵이라는 함수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불려야 이제 우리가 저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를 여러 번 호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네코랜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객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클라이언트 전체를 컨트롤하는 클래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는 onTick이라는 또 핸들러 함수 같은 게 있고 이 onTick에다가 이 우리가 요 함수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어, 이 네코랜드에서 요 클라이언트 객체가 이 함수를 0.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onTick에 add 하고 호출해주고 싶은 함수 이름 적고 요 뒤에는 이제 몇 초마다 호출해 줄 것인지 우리는 0.1초라고 했으니까 이제 0.1초마다 계속 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확인 누르고 자 아까와 다르게 0.1초마다 함수가 계속 호출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카메라 연출은 됐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사실은 추가 처리가 조금 더 필요해요. 마무리할 게 조금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도착해서 이 if문 안에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 해줘야 될 게 요 아래서 이제 이 도착했으면 더 이상 이 함수가 호출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호출해 달라고 했던 거를 취소를 시켜야 돼요. 취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onTick 해서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에 추가했던 요거를 지워줘야 되고 좀 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카메라가 캐릭터를 또 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다시 캐릭터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카메라가 따라다닐 어, 목표를 우리 클라이언트에 있는 우리 캐릭터로 다시 지정을 해줬거든요. 여기까지 딱 하면은 이제 연출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하면은 자, 카메라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쭉 가고 이제 도착한 다음에 다시 캐릭터를 따라다니도록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보기로 했던 카메라 펑션, 로아 스크립트에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본 게 되고 추가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객체 onTick이라는 배열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여기 스크립트 도움말을 보시면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스크립트의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한번 보면은 onTick이라는 음, 여기 있네요. onTick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주기로 반복적으로 호출시켜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onTick이라는 속성에다가 그 함수를 등록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시면은 아마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길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여기 뭐 댓글 같은 데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